종목을 심층 분석해보는 월가 위클리 마켓 시간입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미 이사 그리고 IM증권 도곡 WN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개장 시황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긴 한데 테슬라가 오래간만에 좀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양자컴 관련해서도 아이온큐가 약간 반등이 있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 이 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물론 오늘 이제 나이키랑 이제 페덱스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대다수가 실적은 좀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일단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특히 나이키 같은 경우는 8% 그리고 페덱스는 10% 이제 빠지고 있는데, 물론 추후에 관세 정책에 따른 재고 물량에 대한 감소 그리고 그게 중국 시장에 따른 이제 향후의 매출 우려가 한 10% 정도에 대한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하게 되면서 이제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왔었고, 물론 최근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엔비디아도 이제 컨턴 데이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물론 이제 젠슨 대표도 뭐 여러 발언들을 했죠. 기존에 1월달 했던 부분들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그 이후에 양자 컴퓨터가 추후에 기존에 있던 컴퓨터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멘트를 하게 되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은 좀 변동성이 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개장 시황 상황 윤여미 이사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 대해서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저가 매수에 따른 순환매도 좀 보이는 상황. 여기도 개별적인 실적에 의한 제가 볼 때는 좀 각 개별적인 급등락도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명시를 하면서 사실 이제 이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약간 재부각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이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가이던스를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측면이 상당히 좀 뼈가 아프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소비 심리 위축이 제가 볼 때는 올해 가이던스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4월 전후로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좀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에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그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좀 악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소비주들은 먼저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와 관련돼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좀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나이키와 페덱스와 함께 실적을 내놓은 기업이 바로 마이크론인데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또 이와 함께 CEO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3분기에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대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주가 흐름 살펴봤을 때 실적 발표 직후에 한 6% 정도가량 올랐었고, 하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좀 그 밖에 보수적인 가이던스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리고 있고 지금도 거의 7% 가까이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요.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좀 기대해봐도 좋을지 이화진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체들 물론 마이크론도 있을 거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레거시 쪽의 메모리가 반등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이제 디램 매출 자체가 61억 달러 나오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4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물론 이제 여러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특히 HBM, 특히 올해 생산량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판매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향후에 HBM4까지 관련된 진입 여부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더 강하게 빠지고 있는 거는 특히 시티그룹에서 이제 가이던스 목표가를 150달러에서 120달러까지 하향 리포트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실적에 대한 상향은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납득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대신에 마진에 대한 이제 약세 부분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마이크론이 얘기했던 특히 3분기나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는 충분히 매출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에 대한 마진 자체는 개선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주가적인 부분은 조금 하락세를 좀 크진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델 테크놀로지 CEO도 얘기를 했지만은 물론 지금 중국의 이구 한신 정책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수요가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델 테크놀로지 대표도 올해 하반기 특히 윈도우 10이 종료가 되면서 이제 PC 쪽에 대한 수요도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일단은 멘트도 있는 상황.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레거시 쪽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봤을 때는 물론 이제 CT에 대한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은 추후에 이제 가격에 대한 인상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마이크론도 제가 봤을 때는 변동성보다는 조금 우상향으로 좀 가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AI 약간의 후발주자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제 어디까지 온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화진 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이크론에게는 뭐가 더 중요한 걸까요? 이 AI 관련 데이터 센터 쪽의 매출 혹은 뭐 그렇죠. 수요가 더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은 PC라든지 스마트폰 수요의 이 반전이 더 중요한 걸까요? 일단 지금 당장으로는 이제 레거시 쪽이 조금 수요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회계연도 3분기에 대한 매출도 아마 기대는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HBM4 쪽의 경쟁이 더 커질 걸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블랙엘 공급이 양산이 시작된 만큼 그만큼 HBM3 이제 12단 반도체가 이제 하나둘씩 공급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마진율이 훨씬 더 커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걸 SK 하이닉스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게 3분기 매출이 조금 충분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기대가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레거시는 이미 물론 이번에도 디램과 낸드 쪽의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대신에 디램 쪽의 성장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 쪽이 과연 향후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번 4월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는데 과연 그 HBM3 쪽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마이크론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이크론 하면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가 실적 발표를 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가이던스도 제시하고 또 월가가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결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주 전망까지 좀 살펴본다면 윤여임 이사, 이 미증시와 우리나라 반도체 전망 어떤 식으로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가 좀 이번 주부터 좀 움직임이 좀 미리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좀 실적이 발표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좀 이구환신뿐만 아니라 지금 레거시 쪽에 대한 어떤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좀 훈풍이 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삼성전자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주가도 좀 끌어올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실적을 좀 어떻게 보면 끌었던 것은 결국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특히 이제 HBM 쪽에 대한 매출이 좀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들, 결국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볼 때는 고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결국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을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까지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좀 사이클을 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수혜가 다시 한번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보면서 결국 HBM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해답을 찾아야 되는 어떤 그런 좀 제가 볼 때 숙제를 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가장 투자자분들의 이목을 끌었던 종목 이벤트로는 이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가 아니올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상반기 최대 규모의 양자컴 이벤트죠. 이 양자의 날 행사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개발에 참전을 선언한 엔비디아인데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좋은 흐름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이 뉴스에 좀 파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화진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워낙 이제 1월 달에 얘기를 해왔었고 아마 이번 컨턴데이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많았을 걸로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대부분 이제 급락세가 이제 나왔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기대했던 멘트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봤고, 물론 이제 추후에 보스턴 쪽에 이제 엔비디아 가속 이제 양자 연구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하버드나 이런 다양한 이제 MIT 공대와 함께 이제 협력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추후에는 더 나은 이제 학회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시작은 출발선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뭐 DAB 컴텀이나 물론 또 추후에 3월 31일쯤에 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컨퍼런스도 남아 있긴 합니다. 일단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사실 지금은 실적에 대한 위주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DAB도 추후에 올해 1,000만 달러에 대한 가이던스를 올린 좀 모습도 최근에 한번 보여왔었기 때문에 물론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둘씩 이제 뭔가 이제 결과물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젠슨한 대표도 1월 달과 대비해서는 기존에 물론 이제 말을 멘트는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마지막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시장에 좀 혼란을 좀 주지 않았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젠슨왕 CEO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에 전 세계 언론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의 이 그래픽 메모리에 친필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뜩 이 기대가 높아졌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HBM 납품 시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원론적인 입장을 계속했단 말이죠. 자, 아직까지는 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되는지 윤현미 이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요거는 확실히 좀 공식적인 좀 어떻게 보면 좀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판단을 유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빨래 한 3분기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친필사라는 곳이 그래픽 메모리 쪽이지 않습니까? 사실 HBM 쪽 가서 좀 사인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좀 그런 부분 상당히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젠슨왕 CEO 입에서 나왔던 것은 이제 블랙웰 업그레이드 버전인 블랙웰 울트라와 관련돼서는 좀 삼성전자의 HBM3E가 좀 어느 정도 탑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능성은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그 얘기인즉슨 어쨌든 퀄테스트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진행은 되고 있다만 그와 관련된 확답은 좀 주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엔비디아의 어떤 지금 퀄테스트와 관련된 뉴스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브로드컴과 관련돼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브로드컴에 지금 HBM3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브로드컴이랑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약간 대척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범용성, 그다음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맞춤형을 좀 제작하는 쪽인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범용성이 아닌 좀 맞춤형 반도체 쪽에서 이런 기회를 잡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HBM 쪽의 어떤 시장을 좀 상당히 많이 잡아갈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포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기회는 상당히 좀 많아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아직도 시장에서는 그래도 브로드컴보다는 좀 엔비디아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조금 더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6월에서 좀 7월 넘어가는 3분기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뉴스가 나오는 걸 봐서는 이제는 좀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미국에서는 어쨌든 빅테크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이게 비대칭적인 현상이 좀 일어났거든요. 이런 현상이 좀 계속될 수 있는지 아닌지 윤현미 사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빅테크들이 작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좀 반도체 겨울론을 좀 제기했던 이 모건 스탠리가 사실은 좀 입장을 좀 바꿨죠.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디램과 낸드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올라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이 목표가를 좀 상향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를 목표가를 좀 상향한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빅테크들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좀 수익 실현을 하고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쪽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좀 삼성전자가 좀 들어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레거시 쪽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히 수혜가 있는 특히 이제 메모리랑 낸드 쪽 같은 경우 여전히 좀 1위를 좀 달리고 있는 부분에서 레거시 반도체의 어떤 반등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 HBM 같은 경우도 지금 브로드컴부터 시작해서 지금 엔비디아 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회가 계속 생긴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HBM 쪽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외국인 같은 경우가 이번 주 좀 상당히 많이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번 주 내내 좀 상당히 양봉을 그렸다는 점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 이야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애플 오늘장 초반에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또 이런 소식을 내놨죠. 음성비서 시리 개발 책임자를 교체한다라는 소식 내놨습니다. 이화진 과장께서는 애플 AI 개발에서 좀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물론 실제 발표에서도 물론 아이패드나 맥은 판매량이 좀 좋긴 했지만은 스마트폰에 대한 부진이 조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물론 이제 그동안 주가가 올라왔던 거는 결국에는 인텔리전스 AI 쪽에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 꾸준히 왔습니다. 실제로 경쟁사인 삼성전자도 지금 갤럭시 이제 작년 1월 달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제미나이에 대한 AI 모델이 계속 탑재가 되게 되면서 판매량이 올라간 반면에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대한 침투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물론 이제 중국도 딥시크가 나오고 있고 추후에 Q&AI와 같은 여러 모델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기존의 애플 자체도 워낙 이제 폐쇄적인 형태의 계속 모델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오픈 소스에 대한 모델과 충돌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좀 시각이 또 좀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관계자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인텔리전시도 그 1년 이내에 출시를 한다라고 해봤을 때 워낙 지금 하루하루 빠르게 출시되고 있는 여러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오픈 AI도 계속 하나둘씩 이제 업데이트된 모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추격이 굉장히 느려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애플의 아성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하는 모습도 충분히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 투자자분들이 좀 답답해하실 게 AI 관련해서도 좀 희소식이 없는 데다가 이 애플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손실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지금 애플은 그야말로 겨박제가 계속 겹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과연 반등할 재료가 있는지 윤여미 기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딥시크가 나왔을 때 오히려 지금 빅테크들의 좀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반면 애플 같은 경우는 좀 선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AI 투자를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좀 늦추면서 오히려 AI 쪽에 대한 어떤 과대한 캐펙스 투자 자체가 좀 부담이 됐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애플 같은 경우는 AI 후발주자로서 그런 부분을 좀 비켜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다시 한번 이제 AI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투자가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애플이 또 다시 한번 또 후발주자 역할이 되면서 다시 좀 주가가 밀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스트리밍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실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좀 이 업체들 간에 좀 고객 이탈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지난해 넷플릭스와 뭐 캠캐스트와 지금 뭐 제휴를 맺고 지금 어쨌든 막 계속해서 고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콘텐츠가 상당히 다양한 상황에서 뭐 제가 볼 때는 애플 같은 경우도 그런 트렌드를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저는 애플 같은 경우도 AI 투자를 좀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반등할 수 있는 재료 자체는 AI 쪽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그런 측면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살짝 좀 늦춰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 좀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테슬라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 오늘 장 초반에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2% 좀 넘게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주가 부진 최근을 짚어봤을 때 좀 주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온 테슬라인데 이 얼마나 이런 부진이 이어질까 이게 궁금합니다. 이화진 과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이제 사실 뭐 BYD와 차트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굉장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BYD가 7%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 이제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물론 지금 3월 인도량 데이터가 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기존의 예상치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는 있긴 하지만은 물론 오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해왔던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얘기를 해왔었고 올해 한 5천 대 내년에 한 5만 대 이제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출시가 됨으로 인해서 추후에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도 충분히 이제 BYD와 좀 맞먹을 수 있는 정도에 좀 맞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기존의 FSD 같은 경우야 이제 BYD 같은 경우도 이미 저가에 대한 모델들에도 탑재를 무료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당장은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물론 이제 정책적인 그런 이슈는 이미 논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은 테슬라는 뭐 기존의 그럭3 나 아니면은 자율주행이나 그리고 이제 로봇 쪽 관련해서 이제 분위기가 조금 무릇 이거 나와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3월 데이터가 일단 나오면 충분히 시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흐름이 테슬라 쪽으로 기후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셨던 뭐 FSD 로보택시 관련해서 이번 주에 또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가 또 첫 번째 또 규제를 승인받기도 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윤여민 이사께서는 테슬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오늘 이렇게 또 오르는 데는 또 어떤 배경이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떤 모멘텀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CEO의 문제가 아닐까. 너무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좀 강하다고 해야 되나?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본업을 좀 많이 등한시한다는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뭐 정치적 색깔에 대한 부분까지 계속 좀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이제 불매운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동차 섹터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모델 Y와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큼 인도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테슬라를 이제 뭐 자동차 섹터가 아닌 좀 AI라든지 좀 그 이후로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FSD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로보택시와 관련된 부분들,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제가 볼 때 모멘텀들이 충분히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11월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올렸던 부분을 다 지금 반납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 지금 이제 모멘텀, 기업의 좀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탄 파트너스 윤현민 이사 그리고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